네, 우리 한국에도 이제 과학기자 클럽이 있어요. 네. 의학기자들 소속된 과학기자 클럽이 있는데, 제가 뉴욕타임즈 과학기자 윌리엄 브로더를 잠깐 아는데, 이 친구가 모기를 없애는 선풍기를 쓰는 걸 발표했거든요. 네. 젊은 친구인데 되게 재밌는 친구. 기발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인데 참. 네. 선풍기를 밤새 쏘였느냐, 모기약 뿌리고 선풍기 조금 하시고 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해가지고, 네. 재밌는 내용 감사하다고 얘기 좀 해줘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이제, 이제 슬슬 여름이 더운데, 저는 이제 젊을 때는 여름이 참 좋았어요. 왜요? 놀기 편하니까. 나이가 점점점 50대로 가니까요. 네. 더위도 싫고 추위도 싫어요. 아, 그렇죠. 네.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슬슬 갱년기가 오지 않느냐. 저도 이제 갱년기를 대비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는데. 네. 자, 그래서 남성에도 여성들만 갱년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남성도 여러분 갱년기가 있습니다. 부인 여러분들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기능이 어떻게 우리도 또 문제가 있고, 네. 또 이 남성 호르몬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건강을 해치고 있는지, 어떻게 원인을 찾고 치료해야 되는지 오늘 살펴볼 시간 준비했습니다. 아담스 비뇨기과 이문호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상담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번호 02-6676-0114번입니다. 네. 자, 우리 이무연 원장님은 젊은 시절에 이게 통기타 탁 치면서 이용하고 본인이 많이 닮으셨다고 또 그러시면서 또 여학생의 인기가 좋았다고 하는데 그런 네. 분도 이제 한 점점점 60이 가까워지면서 갱년기에 가는 또 모양을 보니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자, 갱년기의 원인 여쭤보려고 했더니 기가 죽으셔서 말을 못 하시네요. 네. 예. 남성 갱년기라고 하면요, 우리 그 성기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인데, 이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그 증상을 남성 갱년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성욕도 좀 떨어지지만, 네. 성기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성기능 장애의 대표적인 성기능 장애,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성기능 장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성기능 장애라고 하면은요, 먼저 방금 얘기 드렸던 성욕이 생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발기가 되는 거, 그리고 사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성기능 장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발기부전이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제 발기부전이라는 것은 발기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 거, 그리고 사정이 지나치게 빠른 조루, 이러한 것들이 다 성기능 장애의 범주에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 요즘에 중부지방에 하도 비가 왔더니 사람들이 그럼 중부지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뭐 그렇게 했는데 개성에서부터 충청도 전까지래요. 근데 중년이라 하면 요즘에는 몇 세에서 몇 세까지고 이 발기부전 발생 원인은 어디까지가 발기부전인지 그걸 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장마를 중부지방이 왜 중년이었는데 어디까지지? 예. 그러네요. 우리가 뭐 정확하게 중년이 어디서부터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통상 우리 40대 이후를 중년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죠. 예. 근데 마음이 먼저 중년이 돼서는 안 되겠고, 마음은 60대가 되더라도 항상 청춘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좀 젊게 사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얘기 이제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기부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발기부전이라고 하면은 성관계 도중에 꺼져버린다든지, 예. 아니면 단단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어렵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발기부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발기부전이 어떻게 해서 오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발기가 어떻게 되는가, 그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발기란 것은 음경 가운데 있는 음경 해매 치료법을 먼저 사진을 저희가 띄웠습니다. 예. 자, 원인에 대해서. 네. 그 음경 가운데 해면체라고 있는데, 그 해면체에 혈액이 빵빵하게 차는 게 이제 발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해면체에 혈액이 차기 위해서는 음경 혈관들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음경 혈관에 이상이 있거나,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그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이제 그 발기부전이 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음경 혈관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대표적인 게 당뇨병이 있습니다. 네.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 그다음에 심장질환, 고지혈증,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그 음경 혈관의 손상이나 이상을 일으켜서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지나친 흡연,
그리고 과음 이러한 네. 것들이 또 지속적으로 혈관을 손상시키거나 긁어버리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예. 결국은 발기부전의 원인이 됩니다. 네. 남성 호르몬이 부족할 때 남성 갱년기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이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그 성기능에 또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방금 얘기 드린 흡연이나 과음도 지속적으로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복부 비만이라든지 운동 부족 이 역시 남성 호르몬을 부족하게 해서 결국은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 뭐 스트레스, 일부 약제, 혈압약이라든지 신경정신과 약제, 그리고 뭐 전립선 수술이라든지 척추 신경 손상 이러한 것들도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흡연, 과음, 술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 오늘 네. 팀에 오신 분은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우선 흡연과 과음, 흡연만 좀 저희가 정리라도 이 환자의 한 20%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외국에서는 담배 과학의 경고문에 네. 지나친 흡연은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예상외로 효과를 많이 본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게 없나요? 아직? 전혀 그 경고 문구가 아, 너무 그렇군요. 약해요. 그 외국에는 전매청 관계자분 TV를 보시면은요, 네. 꼭 담배곽에다 지나친 흡연, 아니 흡연은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깁니다. 네. 우선은 나에게 증상이 좀 나타나도 설마 내가 발기부전일까 이런 생각들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병원 가서 우선 검사를 좀 받아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네.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발기부전을 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 우리가 성기능 검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성기능 검사란 건 뭐냐면 먼저 발기부전에 그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는 이제 설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남성 호르몬은 부족하지 않는지 그 외에 발기부전 인자는 어떤지를 알아보는 그런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 성자극 발기 검사를 통해서 정신적인 원인이 많은지 신체적인 원인이 많은지를 알아보는 그런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 음경 혈관을 이제 직접 들여다보는 음경 혈류 도플러 검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음경의 동맥과 정맥 상태를 보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검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은 산화 질소라고 하는 발기 그 유발 인자가 있는데 그거는 잘 분비되는지 그 등등을 알아보는 이제 혈관 내막 기능 검사 등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그분의 상태를 보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냥 뭐 문제가 있어도 증상이 있어도 그걸 원인을 찾지 않고 그냥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 뭐 나이 보면 그런 거지. 또 사모님 같은 경우도 바쁜데 그냥 애들 키우는데 거의 우리 입고 삽시다 뭐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참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원인을 찾지 않은 분들, 그냥 사시는 분들.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우리가 그 40대 이후에 이제 노화가 슬슬 이제 오면서 네. 눈이 조금 이제 원시가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하나 발기부전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 남성들은 처음에 조금 충격을 받습니다. 발기부전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랬을 때 그걸 얼른 이거 큰일 났구나. 빨리 그 전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고 혼자서 꿍꿍 앓거나 아니면 또 어디서 그런 정보를 혼자 찾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분들한테 또 이렇게 통해서 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정상 방법을 찾게 되고 또 괜히 집에서 짜증이 많아지고 하니까 또 부부간에 또 갈등도 좀 생기고 네. 이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성기능장애 모든 병이 그렇지만 이 발기부전도 질환이거든요. 네. 일단 병이 딱 왔다 그러면 이거는 빨리 가서 그 전문의 좀 상담을 좀 받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건강한 성생활을 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네. 그렇게 네.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 사실 병원에 못 가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좀 용기를 못 내는 게 이게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혼자서 좀 끙끙 앓다가 이게 차일피일 미루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부부가 좀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 성 문제는 개인 문제는 아니죠. 네. 부부간의 그 공동 문제이기도 한데, 이제 남편이 좀 그 표현을 좀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좀 요즘 좀 유독 짜증을 많이 낸다. 네. 좀 그렇다 한다면 부인께서 이분도 혹시 또 알잖아요. 그래서 요즘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이런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그 부인들께서 조금 그 지혜로우시려면
그 자연스럽게 이런 예를 꺼내서 이렇게 예. 좀 유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수술 그 오늘 설명드릴 방법 중에 치료 방법 중에서 이제 발기 전 수술이 있거든요. 아, 예. 이 수술 방법을 남편께서 이제 어렵게 부인한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부인들의 반응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이분이 바람 피려거나 이런 생각을 하질 않나 네. 좀 이게 조금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부인들 혹시 그 남편께서 이런 문제를 조심스럽게 꺼내면 참 어렵게 꺼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같이 고민해주고 또 같이 이렇게 병원에 또 와주고 예. 또 좋은 치료 방법이 있다면 빨리 치료를 하게 되면 이 가정 문제 또 부부간에가 훨씬 더 돈독해지고 네.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남편이 조심스럽게 부인한테 꺼내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부인님한테 아직도 짜증내는 남자가 종류가 있어요. 네, 네. 그런 남자 중에 없나요? 저는 짜증이 무슨 짜짜예요. 그냥 짜장면은 제가 해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네. 자, 치료법에 대해서 좀 설명 들어볼까요? 네. 네. 먼저 이제 치료법은 그 남성 호르몬이 혹시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보충해 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먹는 약, 주사 방법, 수술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먹는 약을 이제 경부 치료제를 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비아그라라든지 이러한 약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게 이제 경부 치료제고, 그 다음에 성관계 때마다 본인이 직접 음경에다 주사하는 방법이 이제 자가 주사요법입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발기부전 수술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수술적인 방법으로 확실하게 치료하는 방법이 음경 보형물 삽입수술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분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예민한 부분인 만큼 혼자 끙끙 앓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궁금하시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번호 02-6676-0114번입니다. 네, 02-6671-0114번인데 전화를 하셨다 부끄러워서 끊으신 것 같아요.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사모님들도 이 시간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네. 생방송이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네. 가정의 평화를 또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료제 중에 약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볼까요, 선생님? 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약이, 그 비아그라라든지, 시알리스, 자에데나 등등, 굉장히 많은 약들이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복제약까지 나오면서, 약 종류가 훨씬 많아졌죠. 근데 이 약은 첫째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안면 홍조, 그리고 가슴이 쿵쾅쿵쾅 뛴다든지, 아니면 두통이 있다든지, 그리고 파랗게 보인다든지, 이러한 부작용들이 심한 분들은 좀 드시기 어렵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협심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아주 주의를 해서 드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좀 큰일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문의의 처방 아래 드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먹는 약은 진짜 치료라기보다는 임시방편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효과가 좀 있다가 가면 갈수록 효과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먹는 약은 좀 구하기가 쉽기도 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걸 그냥 예상말로 흘려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의 좀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특히 먹는 약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복제약이 나와서 이제 많이 좀 싸지기도 했지만, 이전에는 좀 약이 좀 약 비싼 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짜들이 많이 나왔죠. 이 네. 가짜들은 특히 이제 중국에서 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되게 함량이 또 정확하지 않고 거기에 중금속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매우 많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중금속에 중독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 용량이 너무 많아서 잘못되면은 심장에 큰 무리를 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궁극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치료제인 줄 알고 네. 자꾸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드시는 것은 효과도 없어지지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게 그 용량이 너무 많으면 발기가 죽지 않는, 그냥 계속 장시간 발기되는 병은 또 큰 병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린 이제 그 주사요법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속발기증이라는 것이 아주 무섭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과다한
적절한 용량이 들어갔을 때는 잘 안 드시던 분이 갑자기 꺼지질 않는 거예요. 발기가 됐는데 꺼지질 않는 경우에 최소한 3시간, 4시간 이상 가면 이 안에 있는 해면체가 손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손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제가 그 환자 한 분 중에 그런 그 24시간 발기가 됐던 그런 히스토리를 가진 분이 이제 한번 오셨는데 그분은 이 안쪽이 전부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해면체가 원래 부드러운 스펀지 같은 건데 거기가 딱딱해져 버리면 발기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나중에 이제 수술적인 방법, 발기부전 수술할 때도 저희들이 거기를 좀 긁어내고 해야 되는 그러한 좀 복잡한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발기증은 아주 무서운 그런 이제 합병증이다, 부작용이다. 치료법 자기가 또 직접 주사를 이렇게 놓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그게 이제 자가주사요법인데 발기 유발제를 일단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보관했다가 성관계 때마다 본인이 직접 음경에다 주사를 하는 그런 방법이다 보니까 이건 그 예전에 비아그라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많이 좀 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늘 본인이 주사를 한다는 그런 이제 그 번거로움. 네. 또 한 가지는 주사에 대한 공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그 먹는 약보다 더 빨리 이게 효과가 없어집니다. 용량이 금방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듣질 않게 되고, 그래서 또 이거 자꾸 주사를 하다 보면 그 해면체를 싸고 있는 막을 백막이라고 하거든요. 그 주머니죠. 백막이 신축성이 아주 좋은 막인데, 거기에 자꾸 주사를 해대면 결국 거기가 딱딱해져가지고 신축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 부위가. 그러면 그 부위를 중심으로 휘어져 버려요. 발기할 때. 그래서 그걸 이제 음경만곡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음경만곡증이 그 치료도 역시 수술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주사 방법은 임시적인 방법이지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역시 그렇게 권할 만한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주사요법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한계점이 다다랐을 때 약간 약을 조금 세게 하거나 용량을 늘리거나 하면 그래도 좀 효과를 볼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주사는 특히 용량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에서 50까지 있다고 한다면, 50 이상은 써도 소용도 없거든요. 근데 용량을 조금 오버해버리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지속발기증이 생겨서 더 곤란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용량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용량이 처음에는 10의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는 금방 20으로 올라가고, 금방 30으로 올라가고, 결국은 50 이상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중년 이후 긴 인생으로 봤을 때 기껏 해봐 1, 2년 쓰려고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은 비아그라나 이런 걸로 좀 잠깐 시작해봤다가 이거 역시 좀 만족스럽지 못하고 좀 시원찮다 할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 방법인 발기부전 수술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우리 중년 남성들의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직접 이 사연을 통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한번 사연 사파를 통해서 보시도록 할까요? 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아니, 이 휴일만 되면 아주 방바닥에 붙어 있어요. 당신 몸 좀 봐요.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밖에 나가 운동 좀 해요. 추운데 운동은 무슨, 귀찮아. 아니, 오늘따라 왜 이러지? 무슨 오늘만 그렇다고. 아무래도 당뇨병으로 인해 발기부전이 온 것 같습니다. 예? 발기부전이라고요? 일단 당뇨 치료를 받으시면서 발기부전 치료는 먹는 약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비아그라는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심하게 뛰어 못 먹겠어.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네. 제가 집중했어요. 카메라가 저한테 오는 것도 좀 이정 왔어요. 네. 물론 저 정도 아닙니다, 저. 네. 보면은 처음에 약간 운동 안 한다고 뭐라 하시고 좀 이렇게 비만 때문에 당뇨가 오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인과관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혹시 이 비만이랑 발기부전이랑 관련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비만은 왜 문제냐면 우리 생활 습관병, 다시 말해서 당뇨나 고혈압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데 아까 제가 발기부전 원인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당뇨 고혈압이었거든요. 이런 당뇨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비만은 좋지 않고요. 그리고 결국은 아까 그 사연에도 봤지만 결국 당뇨 때문에 이제 그 발기부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 비만이 오지 않도록 또 있는 분들은 운동이나 이런 식이요법을 통해서 비만을 좀 네. 줄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전화를 받아서 고민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전화 왔습니다. 02-6676-0124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해 주셔서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선생님하고 직접 한번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제가, 저는 50대 중반인데요. 네. 예, 제가 이제 당뇨 한 10년 정도, 네. 그 정도 돼서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네. 비뇨기과 가서 처방받아서 약도 먹어보고 네. 했는데, 예. 예, 효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을 보니까 수술한다는 게 있어서, 예. 예, 그게 좀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당뇨 50대 중반이시고 당뇨약 드신 지가 한 10년 되셨고 먹는 약도 잘 듣지 않는다. 금방 사연 올라오신 분하고 아주 흡사한 면이 있는데 당뇨가 그 발기부전의 대표적인 원인 질환이다. 그렇게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특히 한 10년 정도 되셨으면 거의도 약도 잘 안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그 수술적인 방법 조금 이따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발기부전 수술, 음경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으시면 더 이상 이 발기부전 걱정 없이 평생 성기능만큼은 청춘으로 20대처럼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기부전 수술, 음경보형물 삽입 수술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이, 네, 잠시 후에 더 전화하기로 하고요. 또 여러분, 이 시간 전화 받는 시간입니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 여러분들의 성에 관련된 그런 고민이 있으면 이 시간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비만과 발기부전 사연을. 이게 저도 이제 그 뱃살 빼려고 오늘 아침에도 뛰었어요. 네. 남자는 1시간 뛰었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네. 도시락도 방송, 싸우셨잖아요. 도시락도 싸웠어요. 네. 어떻게, 얘기했죠. 네. 단백질하고 야채만. 네. 자, 어떤가요, 이게? 결국은 아까 제가 답을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결국은 금방 전화 주신 분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 당뇨로 인한 이런 결국 당뇨로 인한 발기부전이고, 먹는 약도 시원찮다. 그렇게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수술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네. 우리 예전에는 60 정도 되면은 좀 장수하셨다고 저희들이 잔치도 해드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60에 잔치한 사람 없잖아요. 장수 사회가 됐습니다. 누구나 큰 병만 없으면 90세, 100세 사는 시대가 됐는데 이 문제는 50 정도만 되면 40대 중반 이후로 우리나라 절반 이상의 남성들이 호개숙인 남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기능이 부실한 상황에서 또 약한 상태에서 오래만 사신다고 하면 꼭 축복은 아니죠, 남성들에게. 그래서 이 성기능이 매우 중요한데 이 중년 이후의 성기능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술 방법인 음경보형물 삽입 수술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수술은 한번 해놓으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20대의 성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비아그라나 이런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원만한 성관계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수술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음경보형물 삽입술 저희가 좀 준비한 그림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방금 얘기 드린 보형물 삽입 수술이라는 것은 결국 해면체에 혈액이 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특수하게 고안된 심을 넣어주는 게 음경보형물입니다. 종류가 굴곡형과 팽창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굴곡형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구부려 놓을 수는 있지만 늘 발기가 되어 있다는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부려 놓고 구부렸다가 폈다 하면서 사용하는 건데 남들이 보면 다 표시가 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팽창형은 평소 때 죽어 있을 때는 지금처럼 똑같기 때문에 남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발기를 시키냐면 음낭 속에 스위치 역할을 하는 조절 펌프라는 것을 수술할 때 넣어 놓습니다. 밖에서 보이진 않죠. 그걸 갖다가 눌러서 발기를 시키고 그다음에 네. 또 아랫부분을 누르면 꺼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작동이 되는 건데 네. 동영상을 저희가 한번 직접 화면을 볼게요. 준비했는데요. 네. 네.
음경 속으로 보형물이 들어가고요. 위에 물주머니가 하나 들어가고 아래 이제 그 음낭 속에 그 조절 펌프가 들어갑니다. 이 조절 펌프 윗부분을 이렇게 누르면 이제 물이 그 음경 내로 들어가서 아주 빳빳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관계가 끝나게 되면 조절 펌프 아랫부분이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면 이렇게 다시 물이 올라가서 자연스러운 이제 그 상태로 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기도 그렇지만 매우 자연스러운 이제 그런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매첨은 키우고 매첨은 끄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으면 부인도 모를 만큼 그렇게 감쪽 같은 이제 그런 치료 방법이 이제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입니다. 이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하게 되면 뭐 횟수에 상관없이 하루에 몇 번이라도 성관계가 언제라도 가능하고, 그리고 사정을 해도 꺼지질 않기 때문에 조루 문제까지 해결이 됩니다. 특히 네. 조루가 있었던 분들은 이 수술을 넣어서 조루까지 해결되는 그런 이득이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끄고 싶을 때, 다시 말해서 충분히 부인까지 만족한 다음에 끄면 되기 때문에 네. 부인까지 만족할 수가 있고, 본인의 감각이나 사정이나 사정 쾌감에는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만족도가 아주 높은 치료 방법이 바로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입니다. 근데 저거 보니까 큰 수술 같은 느낌이 확 들을 수도 있는데 네. 뭐 어떨까요? 회복 기간은 또 어떻고 또 수술하는 게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예, 이거 보시면은 좀 큰 수술 같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수술 시간 1시간이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마취를 하반신 마취해가지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그 수술 1시간 하고 오전에 와서 수술하시게 되면 오후 한 서너 시경에 퇴원을 할 수 있는 마취 풀리고 가니까 입원할 필요가 없고요. 수술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부부 관계는요? 회복 기간은 뭐 굳이 회복 기간에 따지다 한 일주일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다음 날부터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니까. 부부 관계도? 부부 관계는 6주, 한 달 반. 6주, 한 달 반. 예, 네, 한 달.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6주만 좀 잘 하시면 이제 행복한 부부 생활. 네. 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02-667-0114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네네, 선생님하고 말씀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저 올해 60이거든요. 네. 근데 부부관계 못한 지 한참 됐어요. 그러셨군요. 예. 예. 근데 부부관계 할 생각도 없고요. 예. 그리고 발기도 안 쓰고요. 네. 그 사이에 뭐 비아그라나 이런 약을 드셔보시진 않으셨어요? 아니, 제가 심장병하고 고혈압 있어가지고요. 그걸 안 먹었어요. 네.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죠. 예, 그러셨군요. 일단은 심장병하고 고혈압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약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욕 자체도 좀 떨어져 있다고 하고, 성관계를 안 하신 지가 꽤 되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2, 3년 됐나요? 네? 2, 3년요? 2, 3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성욕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경우는 남성 호르몬도 좀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남성 호르몬이 혹시 안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성관계를 지나치게 오래 안 하게 되면 성욕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극이 그동안에 너무 없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자극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 성욕이 더 떨어지게 되는데, 일단은 남성 호르몬 검사를 해보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남성 호르몬 보충을 좀 하시면서, 그거는 남성 호르몬을 보충을 한다 해서 바로 발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성욕이 좀 생기고 활력이 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먹는 약, 비아그라 이런 것은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에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60이시라 하시면 아예 수술 방법을 하는 게 더 깔끔합니다. 수술 방법 중에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하시게 되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이제 그 발기가 되니까, 이제 앞으로 뭐 100세까지 사실 때 충분히 재밌게 사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남성 호르몬을 좀 처방을 받으시면 뭐 이렇게 그 부부 관계를 하고 싶은 욕구도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남성 호르몬이 중요한 게 꼭 성욕과 그 성기능에 좀 좋은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남성 건강에, 중년 이후에 남성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게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활력도 떨어지고 자꾸 우울해지고, 뭐 이게 중년 이후에 우울증이 참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근력도 떨어지고 심장 질환 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기억력 떨어지면
높아지면서 치매 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러니 남성 호르몬이 남성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그 남성 호르몬 검사를 해보고 부족하면 보충 요법이 있으니까 보충을 받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보형물 삽입술에서 저희가 좀 살펴보다가 전화 연결했는데요. 자, 아까 좀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신체에 아무래도 좀 외부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니까 거부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몸에서 네. 밀어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환자들이 그런 부분 좀 많이 좀 물어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드리면, 첫째, 이게 안에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다시 말해서 안전합니까? 이렇게 여쭤보신 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 이 안에 들어가서 무슨 불편한 감 이런 걸 안 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첫째, 이 수술은 저만 해도 한 25년 지금 했는데, 안전하게 이미 검진이 끝난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 아까 그 동영상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 때 그 안에 물주머니도 보여드렸는데 그 물주머니는 그 방광 뒤에 비어있는 공간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비어있는 공간이 신경 조직이 없다 보니까 본인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 보형물도 전혀 이물감이나 그런 불편한 감이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술하신 분들이 몇 개월 뒤에 오셔가지고,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얘기가 마치 내 살처럼 느껴집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편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내용인지라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사연을 좀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대신 좀 사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보시면 자신 있게 또 전화 주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올해 나이가 60입니다. 10년 전부터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약 복용 5년째 되는 해부터 발기부전 증상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수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어떨까요? 당뇨가 있으신 분이고요. 참, 오늘 이상하게 이제 당뇨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당뇨 환자분들이, 당뇨가 우리나라에 지금 1000만 시대 아니겠습니까? 당뇨 환자분들도 많아졌고, 당뇨가 또 발기부전의 중요한 원인 질환이다 보니까 이런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당뇨는 혈당 관리만 잘하면은 천수를 누리는데 지장이 없다. 다 그렇게도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혈당 관리를 잘 못하시게 되면 이제 무서운 게 합병증이거든요. 여러 가지 눈이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생겨서 그로 인해서 위험한 지경이 되는데, 당뇨 있으면 수술이 가능합니까? 여쭤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 수술 받는 분들의 절반 정도가 사실 당뇨가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수술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혈당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혈당이 지나치게 높으면 혈당을 조금 어느 정도 낮춘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염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시청자분 중에서 혹시 당뇨 있는 분들은 금방 이제 아시겠지만 수치로 얘기를 알겠지만 우리가 그 기준을 대강 한 200 정도로 식후 혈당치를 200 정도 이하는 낮춰주는 게 스스로기도 좋고 본인의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낮추도록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아까 동영상 시술하는 팽창형 시술법 궁금하시다 한 번 더 저희가 보여드리고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음경 내로 보형물이 들어가고 위에 이제 물주머니가 들어가고 음낭 내에는 조절 펌프가 들어갑니다. 이 조절 펌프 윗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 물주머니에 있는 물이 관을 타고 음경 내로 들어가서 아주 탱탱한 상태를 유지해서 안 꺼집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성관계 한 다음에 끌 때는 조절 펌프 아랫부분을 이렇게 지그시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다시 물이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이게 꺼지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아까 물주머니 얘기를 드렸는데 물주머니는 방광 뒤에 우리 신체에는 뒤에는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넣기 때문에 거기는 신경 조직이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고요. 그럼 그 물은 뭐냐? 우리 몸의 60%가 물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리 식염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생리 식염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밀폐된 공간에 있으니까 증발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100년이고 200년이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수술해 놓으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사용한다는 거고 또 이제 혹자는 음낭 내에 조절 펌프가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고환을 제거하고 넣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네. 고환은 그대로 두고 고환과 고환 사이에 조절 펌프를 넣는데 밖에서 지금 봤을 때는 전혀 표시가 안 납니다. 네. 그래서 그 불편하지도 않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뇨로 고민하셨던 분들에겐 큰 도움이 좀 됐을 것 같고요. 이번엔 또 다음 사연 한번 살펴보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개월 전에 전립선 암으로 전립선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올해 나이는 57세고요. 수술 이후부터 발기가 되지 않아 먹는 약을 처방을 받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이 있던데 혈압이 높은 저도 수술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전립선을 제거를 했고요. 혈압이 높다고 하는데요. 보형물 삽입술, 수술 가능한 건지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네, 어떤가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네. 같아요. 예. 네. 일단은 그 내용 중에서 고혈압은 수술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네. 전립선 암이 그 한때는 이제 서양암의 그 남성암의 1위가 전립선 암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최근에는 모든 게 서구화되다 보니까 이 암도 서구화돼서 이제 전립선 암이 우리 남성암이 1, 2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전립선 암은 좀 서서히 진행하는 그러한 암이다 보니까 조기 발견만 하면 전립선 절제술만 하게 되면 완치가 됩니다. 이제 그런 좋은 점은 있는데 그래서 전립선 절제술을 하게 되는데 전립선이 음경과 좀 가깝지 않습니까? 방광 발염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절제술을 할 때 발기와 관련된 신경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이런 걸 일부 손상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기부전, 전립선 절제술, 전립선 암으로 인해서 전립선 절제술을 받으신 분들은 대개 다 발기부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오게 되면 또 약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수술 받으신 분들은 완치가 되니까 그 이후로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의 경우도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 특히 팽창형을 더 권하는데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으시면 되고 또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수술 후에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축구할 때. 예, 이제 주의사항 얘기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얘기 드리고 한다면, 또 최근에 또 뭐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뭐 관상동맥 스텐트 이렇게 그 넓히는 맞아요. 그런 예. 거 오신 분도 많고, 또 암 중에서 전립선암 말고 뭐 직장암이라든지 뭐 다른 암들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도 가끔 저희들도 수술할 수 있습니까 여쭤보는데 다 수술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수술이 가능하고, 또 특히 또 신부종, 콩팥의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혈액투석을 받는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뭐 그런 분들도 거의 발기부전이 오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이 수술은 발기부전 수술만큼은 다 가능합니다. 네. 네. 자, 주의사항을 그 얘기 드릴게요. 네. 수술 후 주의사항은 일반적인 수술의 주의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수술 후 한 일주일 정도는 수술 후에 물이 돼서는 안 되겠죠. 샤워가 조금 어렵고요. 또 심한 운동이나 술 이런 것은 한 2, 3주 정도는 안 하는 게 좋고, 이런 일반적인 주의사항 외에는 없고, 수술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니까 아주 편안하고, 또 수술 후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네. 매우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수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02-6676-0114, 02-6676-0114번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네. 선생님하고 한번 궁금한 사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네, 그 당뇨가 있어갖고 발기부전이 조금 있었는데요. 네, 한 몇 개월 전에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한번 받았어요. 네. 네. 그러셨군요. 예. 근데 이제 심근경색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수술할 때, 네, 잘 상의해서 수술을 하라고 그러는데, 네. 해도 되는가 지금 궁금해가지고. 그 심근경색 때문에 스텐트를 넣으셨나요? 예. 예. 그 심근경색이 있고 그럴 때는 대개 이제 관상동맥 그쪽으로 그 좁아져서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거기를 넓혀주는 그런 이제 스텐트를 하죠. 근데 스텐트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다 아스피린이라든지 혈전 용해제라든지 이렇게 피를 맑게 하거나
수단이 잘 되도록 하는 약을 드시게 되는데 수술을 다 수술이 가능합니다. 심근경색이 있든 뭐가 있든 다 가능한데 다만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그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혈액순환제 약을 한 일주일,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잠깐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 정도 끊어도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수술할 때 그 약을 계속 복용 상태에서 수술하게 되면 지혈이 잘 안 됩니다. 피가 잘 안 멈춥니다. 그래서 그걸 끊고 수술하시면 아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복용하면 되니까 그거 외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수술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더불어 뭐, 가재 잡고 도량도 친다고 하는 김에 뭐 하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네. 발기부전도 되지만 좀 사실 그 남자들이 좀 좀 크기에 대해서 네. 불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크기에 대해서 집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사실은,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봐도, 1번이 사정에 빠른 조르고, 2번이 크기에 대한 컴플렉스거든요. 그만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게 되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 사정 후에도 꺼지질 않기 때문에 조루가 있었던 분들이 이 조루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저절로. 그래서 이 조루까지는 해결되는데 어차피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하실 때 마취를 하잖아요. 하반신 마취를 해서 수술하게 되는데 마취된 김에 크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셨던 분들은 음경 확대 수술이라는 수술 방법을 같이 하게 되면 기능과 조루 문제와 그리고 크기에 대한 컴플렉스 문제까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 음경 확대 수술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굵기를 키우는 알로돔 음경 확대 수술. 알로돔이라는 게 이제 굵게 키울 때 들어가는 살 이름인데 이게 이제 인체 진피입니다. 그리고 이제 길이를 연장해주는 이제 현수인대 절제술, 그리고 귀두 부분, 제일 끝부분, 귀두 부분을 좀 키워주는 약물주입 귀두 확대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음경 확대술을 하게 되는데, 이 수술과 함께 같이 동시에 해버릴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좋은 점이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전화 계속 끝나고 나서도 전화 선생님께서 받아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창피해서 네. 또 부끄러워서 또 전화하시는 분들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아담스 비뇨기과 이무혜 원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미거지 1부 마칠 시간 됐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도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 계속 전화 주시고요. 2, 3부에서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